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나인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은 자신이 직접 쓴 책이 단 한 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고의 부자의 생각과 노하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행보와 이야기는 항상 열렬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워렌 버핏의 일화들 중에 그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길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의 3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워렌 버핏과 그의 전용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버핏의 전용 조종사로 일한 플린트는 그의 직업 덕분에 남들은 20억 원을 내고서라도 버핏과의 식사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버핏과 어렵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린트는 자신의 커리어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버핏에게 조언을 들을 기회를 얻었는데, 워렌 버핏은 그에게 자네는 목표가 무엇이지?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 25가지를 노트에 적어보게 라고 하였고, 플린트는 수분간의 고민 끝에 자신의 목표 25가지를 적었습니다. 25가지 목표를 다 적었다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쳐보게. 플린트는 곧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쳤고 5가지 중요한 목표와 20가지의 덜 중요한 목표로 나뉜 목록을 얻게 되었습니다. 플린트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5가지 목표들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20가지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그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틀렸네. 자네가 동그라미 치지 않은 20가지의 목록은 자네가 어떻게든 피해야 할 목록이네. 자네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그 20가지의 것들이네 라고 말입니다. 워렌 버핏의 생각과 시선이 느껴지셨나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버핏의 사무실에는 그가 항상 보는 의문의 야구선수의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액자 속의 주인공은 바로 테드 윌리엄스인데요. 스트라이크 존을 77분할로 나눈 타율표와 그의 옆에서 타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테드 윌리엄스는 마지막 4할 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 역사에 다시 없을 전설의 타자입니다. 테드 윌리엄스에 져서 타격의 과학 중의 한 장면을 버핏은 항상 그의 사무실 한켠에 액자까지 해서 걸어두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 버핏의 투자 철학과 그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테드 윌리엄스의 타격표의 타격 범위와 같이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공이 들어오는 구간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거래를 해야만 한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야구와 다르게 삼진아웃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그저 계속 지켜보면서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점은 저희 능력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능력 범위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참가한 게임에서 스스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워렌 버핏이 투자를 배웠던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과 그의 제자인 워렌 버핏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치투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치투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 투자자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 점성술까지 응용해서 기업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투자하던 시대에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자신의 저서에 소개한 인물로, 기업을 분석해서 주식의 가치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아야 한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린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버핏이 그의 책인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투자를 배웠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아주 다방면으로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투자 이외에도 책도 쓰고 극작가로도 활동하고 시도 쓰며 학생들을 가르쳤죠. 버핏은 스승에게 배운 투자 방법을 발전시켜 투자 회사를 키웠습니다. 오로지 투자에만 신경을 썼죠. 과연 누가 더 부를 많이 키울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버핏은 그의 스승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레이엄은 버핏에게 자신의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스승에게 배운 능력으로 버핏은 스승보다 더 큰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종사에게 말했듯이 나머지 목표들을 멀리하여 테드 윌리엄스의 타격 범위처럼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하고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키는 원칙,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셔야 할 차례입니다. 저도 워렌 버핏처럼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도록 테드 윌리엄스의 타율표를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해두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나인원이었습니다.